안녕하세요. 건강주치 김동규 TV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불과 수일 전의 일입니다. 먼저 2021년 11월 26일 WHO에서는 B11529 변이 또는 GR484A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를 바리언트 오브 컨선, 즉 우려 변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주요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보도하였고요. 수많은 언론사들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왜 수많은 언론사들이 관심을 갖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일까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당장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하여 조선일보는 11월 27일자 기사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SBS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감염자들에서도 재감염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마이크로 생화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우리는 이미 다음의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일 사슬 RNA 바이러스이며 유전자가 불안정하여 바이러스 복제 시 돌연 변이가 잘 생기고 바이러스 입자 크기가 80에서 120 나노미터 사이즈로 방역 마스크인 N95 마스크가 300 나노미터 이상인 오염물질을 95% 제거할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보다 작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마스크만으로 제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채기나 기침 시에는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의 경우 쉽게 공기 중을 이동하며 전파될 수 있으며 환기를 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불결한 위생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잡거나 눈, 코, 입 등의 점막에 대는 행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를 하지 않는 대중교통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B11529 변종은 WHO에서 지정한 5번째 우려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당초 WHO에서는 5번째 돌연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명칭을 N, 즉 누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명칭이 지정된 것은 누와 크시를 뛰어넘고 그리스 알파벳 O인 오미크론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따로 코멘트하진 않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2021년 11월 24일 감시 대상 변이로 지정이 되었으며 여러 국가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면서 이틀 후인 11월 26일 우려 변이로 재지정되었습니다. WHO에서는 오미크론 요약 및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다수의 돌연 변이를 동반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감염력과 백신 및 특정 단백 항원을 매개로 하는 치료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력의 증가, 임상 증상의 악화, 그리고 백신 및 치료제 효과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들은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질병 전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WHO 가이드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델타 변이를 포함하여 기존 변이에 비하여 더 잘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WHO에서는 현재 감염력에 대하여 조사 진행 중이며 감염력이 높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각국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감염 시 중증도는 어떠할까요? 오미크론 감염이 다른 코로나19 변이보다 더 중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데이터에서는 입원 등의 중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의 임상 증상에 대한 보고를 참고하면 단순한 감기 몸살 정도로 이렇게 지나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사스코브2에 속하기 때문에
중증 호흡기 및 다장기 부전 및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고령자와 그 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 호흡기 질환, 폐렴 또는 천식 또는 다른 감염증이 동반되거나 또는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의 악화 또는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존에 감염되었던 환자들에서의 재감염 사례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변종에 비하여 코비드-19, 즉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오미크론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대략 2021년 12월에서 2022년 초까지의 자료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를 비롯하여 주요 변이 감염 시 심각한 질병의 진행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PCR 검사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하여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질 않은 관계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치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하여 중증 질환자에서의 코티코스테로이드와 IL-6, IL-6 수용체 억제제, 수용체 차단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증 질환 환자에서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치료법의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 예방을 위한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는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공간을 피해야 합니다. 손 씻기 및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WHO에서 지정한 우려 변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5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기준 관심 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람다와 뮤 변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며칠 전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퍼지기 이전의 세계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분들 모두 건강과 평안하실 것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실 암투병 중이신 아버지께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주치 김동규TV의 김동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하십시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